중에서 등비수열의 극한과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자,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먼저는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등비수열은 수원에서는 유한수열에 대해서 다뤘다라고 하면 미적분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한수열하고 관련된 내용일 거고, 무한수열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을 뭐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과 같다. 극한하고 연관된 거고, 그러면 극한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수렴이냐 발산이냐를 판단할 건데, 무한 등비수열, 특히 등비수열에서 수렴과 발산을 결정하는 자리가 이 공비였고, 수렴 조건만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었는데, 자, 일반항이 R의 n제곱꼴, 다시 말하면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같을 때는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R이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일반항 자체가 A, R의 n-1제곱이어서 다시 말하면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다를 때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이 되거나 아니면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졌다. 따라서 자, 등비수열을 가지고 있는 수열에서 수열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확인하면 첫째 항과 공비 확인하기. 자, 그래서 5번에 1번입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이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거듭제곱거래 꼴로 되어 있을 때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고, 공비의 조건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R의 n제곱에서 요 R이 -1이 아닌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수가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넘어갈 거고, 만약에 -1이 돼버리면 지수가 홀수인 경우에 -1이 값이 돼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0분의 1 꼴이 되면서 발산의 형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R은 -1이다 라고 지정해 준 거.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공비가 누구일 때 절대값이 이미 얘는 -1이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A, N은 자, 수렴 조건으로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은,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R의 n제곱은 당연히 어디로 수렴하게 돼?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수열의 극한값은 1.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R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 극한값은, 자, 1의 n제곱분의 1의 꼴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수렴.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R이 -1만 아니면 되는데 R의 절대값이 이번에는 반대로 1보다 클 때, 그러면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R의 n제곱에 대한 절대값이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자체가 어디로 무한대로 수렴한다. 얘가 무한대로 수렴이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얘는 뭐분의 뭐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면서 얘도 발산이 아니라 뭘로? 0으로 수렴.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또는 분자든지 간에 R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됐을 때, n제곱의 형태, n-1제곱이든 거듭제곱의 형태가 됐을 때 극한값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함수를 찾으라고 했을 때, 아니면 수열을 찾으라고 했을 때 이 R의 조건을 뭘로?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1일 때, R이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건데, 이렇게 분모의 상수가 뭐 1 같은 경우 들어간 경우는 분명히 제한 조건으로 R이 -1이 아니다 라는 걸 줄 거라는 거. 그래서 확인을 할 때 이 네 개로 나눠서 표현을 할 거고,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이렇게 줄여가지고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분모와 분자에 R의 n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나누고, 이번에는 R이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의 방향까지는, 음수인 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자, 첫 번째
R 자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R의 범위를 뭘로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하나 넣고, 두 번째는 R이 1일 때, 세 번째는 R이 1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놓고. 그래서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은, 자, R이 이 공비 자체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로 수렴하냐면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은 얼마로? 마이너스 1.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1이기 때문에 얘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1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의 꼴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0의 꼴이 돼서 극한값은 0으로 수렴. 자, 1보다 크면 자, R이 1보다 커. 그런데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은, 자, 1보다 크기 때문에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요 되고, n 플러스 1제곱도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는 무슨 꼴이 되는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게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가게 되면 우리가 뭐 하기로 했냐면 확정형으로 바꾼다 그랬지.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뭔가 극한값을 갖는 형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분모의 뭘 기준으로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거듭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의 공비 중에서 섞여 있는 경우에는 뭘로? R의 n제곱으로 나눠주기로, 거듭제곱 형태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뭘로? R의 n제곱으로 나누기 때문에 R의 n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는 R 곱하기 그냥 R 하고 마이너스 R의 n제곱분의 1. 그러면 얘네들이 R의 n제곱분의 1이 어디로? 0으로 수렴. 왜냐면 R이 1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R의 n제곱은 무한대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꼴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극한값이 어디로? R로 수렴한다. 그래서 얘는 상수가 아니라 어디로? R로 수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극한을 조사해 수렴이냐 발산이냐, 수렴하면 극한값을, 그렇지 않으면 발산의 형태 찾을 건데, 그럴 때마다 저렇게 R의 n제곱의 형태가 됐을 때 이 R의 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저렇게 구간을 나눠서 정해서 찾기. 자, 6번입니다. 자, 6번은 요거 본 적 있지? PAN 더하기 Q의 꼴. 자, 이때 P는 누가 아니고 1이 아닐 때, 이 AN 앞에 1이 곱해지게 되면, 즉 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상수의 꼴로 돼버리면 결국은 AN은 무슨 수열이 돼? 등차 수열이지. 그렇기 때문에 걔가 아닌 형태의 모양일 때는 우리가 이 AN 앞에 곱해져 있는 P와 Q를 기준으로 해서 뭐부터 찾아? 알파부터. 근데 이 알파가 1-P분의 Q. 자, 이거는 뭘로 바뀌어? 등비수열의 형태로 바꿔지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가지고 저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거지, 우리가. 자, 해보면 AN부터 구해보면, 자, 요 꼴이고, 자, 뭘로 바꿀 거냐면 AN 플러스 1-알파는 PAN-알파의 형태, 즉 등비수열의 형태로 바꿔줄 거야. 근데 여기서 구하는 알파가 바로 뭐냐면 1-P분의 Q라는 것. 이 알파는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이 모양으로 바꿔서 우리가 저 이상하게 생긴 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유도해낸 거예요, 식을.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해가지고, 지금 여기 안 적을 건데 얘를 전개해가지고 이 모양과 똑같이 같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알파가 저렇게 나와. 전개해놓고 보면, 옆에다 적어보면 AN 플러스 1-알파는 PAN-P알파인데 AN 플러스 1은 PAN-P알파 플러스 알파로 바뀌게 돼.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누구 자리냐면 Q의 자리야. 그럼 결국은 1-P 곱하기 알파가 Q와 같기 때문에 이 알파의 값이 1-P분의 Q하고 서로 같다 하고 구해진 게 저 결과야. 저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거 이해하고 저런 모양이 나왔을 때 수열의 일반항 구할 때 알파 먼저 구한 다음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 문제에서 P는 지금 얼마냐면 2분의 1이고 Q가 지금 얼마냐면 3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파는 3으로 놓고 알파의 값이 6. 안 그러면 이 일반항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해? n에다가 1부터 쭉 계속 넣어볼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뭐까지 an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규칙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쟤는 기억해 놓으면 이제 어쨌든 문제 푸는 속도는 좀 빨라지겠죠. 그 과정을 줄일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얼마로? 6으로. 그 다음에 p 가로하고 an 마이너스 6. 그럼 얘가 뭐처럼 보이냐면 이제 이 자리가 번호가 하나 더 빨라 n 플러스 1번째로 보이게 되고, 얘가 몇 번째로 보이냐면 n번째로 보여야지. 그렇게 해서 치환해서 들어가도 되고 그대로 들어가도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n 플러스 1번째는 이런 모양이고 n번째가 1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어떤 것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an-6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공비를 2분의 1로 하는 등비 수열이 되는 거지. 이거를 살짝 치환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bn 플러스 1은 2분의 1 곱하기 bn의 모양을 하게 되니까, 아, 얘가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놓고 찾아가는 거지. 근데 이제 치환하는 과정이 들어가면 어쨌든 눈에 등비 수열이라는 게 보이는데, 안 보고 그냥 들어가면 이제 저 상태에서 우리가 첫째 항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긴 하면 돼, 알면. 그러면 여기서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첫째 항을 찾아야 될 건데, an-6을 bn으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첫째 항은 a1-6하고 같지.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하면 바로바로 넘어가도 되고. 그럼 요 과정대로 들어가면 bn이라는 수열은, 자, 첫째 항이 a1-6이기 때문에 문제 나와 있는 a1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마이너스 5가 돼서 첫째 항을 마이너스 5로 하고 공비를 2분의 1로 하는 등비 수열이다. 됐죠?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 이거야. 수열 an-6의 꼴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자, 첫째 항이 누가 되고, 첫째 항이 a1-6이고 그 다음에 공비를 얼마로 하는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설명이 되지. 그러면 an-6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을 마이너스 5로 하고 공비를 2분의 1로 하는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an은 이렇게 나오네.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플러스 6이 여기서 찾고자 하는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 이제 치환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안 적어도 되고, 적을 사람들은 적고, bn이 an-6이기 때문에 결국 치환한 식을 다시 돌려서 쓰면 어차피 모양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 치환하는 중간 과정을 빼고, 아, 얘가 이제 등비수열의 형태구나 라는 걸 알면 바로 an-6은 하고 일반항 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저 수열의 일반항을 찾은 거고, 일반항 찾았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극한값 찾기 위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이걸 그대로 쓸까? 한데, 자, 얘가 어디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이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와 같다? 6과 같다. 제일 사실은 많이 사용되는 모양이 방금 나와 있는 저 수열의 형태입니다. 시계 형태, 점화시계 형태. 해봤지? 본 적 있잖아. 됐죠? 넘어가도 돼? 궁금한 거 있어? 세혁이 물어볼 거 있어? 아직? 넘어가도 돼, 성훈이? 다 적었어? 응. 저거 말고도 많이 봤잖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봤잖아. 그러면 이렇게 항이 3개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첫째 항하고 둘째 항이 됐든 2개의 항을 주어주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특징은 항상 얘랑 합이 0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 Q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Q를 P하고 R의 합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둘이 나누어서 일반항 만들어서 등비수열로 들어가고, 이제 그 형태가 등비수열이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개차수열이 모양이 돼가지고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가지고 일반항도 찾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변형되면 이제 극한값도 찾으라고 하겠지. 본 적 있을 거야. 넘어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갑니다. 7번은 안 해도 되는 문제. 7번 넘어가고, 자, 두 번째 뒤로 넘어가서, 자, 급수야. 자, 급수는 다른 건 아니고 수열의 합을 급수라고 한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는 무한수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수도 무한급수. 그러면 무한계에 있는 모든 항을 다 더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걔가 엄청 많은 항들 우리가 다 언제까지 더해보진 못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한급수의 경우는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무한급수를 하라는 얘기는 결국 그거잖아. 합의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걸 거야. 그럼 모든 항이 무한계일 건데 무한계 항에 대해서 더하기를 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무한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부분합이라고 해서 모든 항을 다 찾지 않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 먼저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n을 어디로 보내죠? 무한대로 보내서 그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을 이용해서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 무한수열의 합은 이 값에 가까워지니까 얘로 하자라는 것.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발산한다라고 하겠지. 자, 그래서 무한급수의 정의부터 먼저 적고 들어갑니다. 자,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른 말은 아니고 어려운 말은 아니고, 자, 무한수열 AN에 대해서 자, 각 항을 덧셈 기호로 연결한 시. 그게 뭐였어? 급수가 우리가 배웠던 게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런 애들은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없지만 그 외의 모양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합을 구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그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 자, 연결했으니까 땡땡땡 해서 AN까지면 우리가 수원에서 했던 내용. 무한수열이니까 더 가겠지. 땡땡땡 하고, 자, 여기는 K가 아니라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번까지야. 그래서 얘네들이 합을 이렇게 나타내더라. 근데 이 무한계의 수열을 항들을 모두 다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한급수에 대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부분합이라는 거. 즉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한 후에 그 n항까지 합이, 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극한값을 조사했을 때 수렴하면 수렴하는구나. 그럼 얘 합이 이 극한값이 바로 이 무한수열의 합의 값이구나 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산한다 라고. 자, 그래서 표현한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2번은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 자, 무한급수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자, 이 무한급수에서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만, n항까지만. 얘는 이렇다. 먼저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뭐해? 그 n항에 대한 극한값을 찾는 것. 그래서 부분합을 이용해서 전체 무한수열의 합을 구한자.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아마 가끔 보여. 뭐냐면 K는 1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값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나와. 가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 의미한다? n항. n까지의 합, 부분합을 의미하고 그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에 의해서 전체 무한급수의 값을 확인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이용해서 찾을 건데, 자, 마찬가지 무한급수에서도
이 무한수열의 합의값이 존재하면 수렴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하고 발산에 의해서 급수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자, 이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니고 자, 적어보면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자 부분합 수열인 SN이 일정한 수 또는 일정한 값 S에 수렴하며 그때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하고 무한급수는 S에 자 수렴한다고 하고 이때 수렴한 극한값 S를 이 무한급수의 합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합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교대급수라 그래가지고 수열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교대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어떤 경우는 얘네들이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을 하는데 그때 이 부분합이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 라는 거. 자, 그거는 이제 문제 보면서 찾기로 하고 나중에. 자, 한편 여기서 이제 요 SN 발산하면 부분합이 발산을 하게 되면 자 부분합 즉 n항까지 합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이 무한급수도 발산한다고 하고 자 이때 합은 생각하지 않는다.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냥 발산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 자 4번 내용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무한수열하고 4번 내용은 무한수열에 표현하는 거랑 무한급수를 표현하는 거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겠는데 무한수열은 일반항이야.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n번째 오는 항이 무한대니까 계속 만들어져 갈 거 아니야 수열이. 그러면 그 무한번 계속 n이 커지면서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물어보는 거고 급수는 더했을 때 합의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디 멀리에 있는 어떤 항이 과연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물어보는 거고 급수는 합의.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적으면 다른 말은 아니고 무한수열과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쓸 때 그 극한값을 표현하는 방법 그냥 표현하는 거. 자, 제 n항까지 합을 그거지. 차이는 AN은 n번째 오는 항일 거고 SN은 합이니까. 무한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존재하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고 그 다음에 무한급수는
누굴 이용해서 n항까지의 합을 이용해서 이 차이. 자, 그래서 5번째 5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한수열에 대해서 무한급수의 발산과 일반항의 극한의 관계를 쓰고 이를 증명하셔. 이제 우리가 이제 무한급수가 나왔을 때 이거 합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물어볼 때 이제 그거를 구분해 이렇게 골라내주는 거야. 골라내주는 작업 과정을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매번 이거를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수열이 합이 딱 주어졌을 때 이거 무한수열 이 합이 수렴할까 발산할까 수렴한다면 값이 얼마야 이걸 할 건데 많은 수열의 일반항들을 보여주면서 합을 구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들을 먼저는 뭐해? 매번 찾기보다도 먼저 걸러내는 과정이 지금 몇 번에서 5번에 나오는 명제에 의해서 걸러지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적어보면 중요한 명제이긴 합니다. 무한급수 할 때. 자, 적어보면 먼저 자, 무한급수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자, 무한급수가 수렴을 해. 이 명제가 무한급수로 해서 합의값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고 자,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누가? 일반항은 어디로 수렴하게 된다. 다른 값이 아니라 0이다 라는 거야. 자, 이건 명제지 명제. 그럼 얘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것의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적어보면 이것의 대우 명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 자, 얘는 반드시 뭘 한다? 발산한다. 자, 증명을 먼저 하고 설명합니다. 자, AN 일반항은 우리가 첫째 항은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게 하나 있지. 등차 등비를 제외한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것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지면 n-1번째까지 합을 빼버리면 그 남은 게 바로 뭘 말해? n번째 오는 항 일반항을 구한다 그랬기 때문에 AN은 n항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합을 구하고 자, 이거 이용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가 수열의 그 극한 값의 성질 중에 하나가 n번째 오는 항까지가 수렴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도 수렴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자, n이 지금 뭐라고 됐냐면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 급수가 수렴하잖아. 무한급수가 수렴하니까 그 말은 곧 n번째 오는 항까지 합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걔가 수렴을 해. 그러면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도 수렴을 하는데 그 수렴하는 극한값이 서로 같겠지. n번째까지 오는 항이 n번째까지 합은 1로 수렴하는데 n-1번째까지는 -1로 수렴하면 그 수렴이 아니라 뭐가 돼? 발산이 된다고. 수렴한다가 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sn 빼기 sn-1을 해서 결국 s 빼기 s에서 0으로 수렴하더라. 그래서 이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기 전에 뭘 하면 돼? 시그마 뒤에는 항상 일반항이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뒤에 오는 일반항의 극한값을 먼저 조사하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면 아, 얘가 무한급수가 극한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고 합을 구해보는 거고,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닌 1, 뭐 다른 값을 가지게 되면 얘는 굳이 급수, 무한급수의 값을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걸러내는 거야. 자, 그 과정을 이 명제가 도와준다라고. 그래서 6번은 이제 5번 명제를 보고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는 과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거야. 첫 번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얘는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발산이야. 그래서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은 우리가 바로 그냥 뭐해?
수렴인지 발산인지 극한값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뭐라고 적으면 된다? 발산한다 라고 그냥 우리가 바로 단정 지어도 돼. 근데 두 번째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 an의 극한값을 찾았더니 극한값이 0이야. 그럼 일단 안에 얘가 합의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조사하라는 얘기. 자, 0이면 an이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부분 합에 대한 뭘 찾아야 된다? 극한값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부분합, 즉 n항까지 합에 대한 극한값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극한을 취한다는 다른 말은 아니고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보라는 거야. 자, 7번입니다. 우리 이거 아직 역수 안 배웠지? 자, 이거는 시컨트라고 읽고 코사인 함수 있잖아. 그거의 역수야, 역수. 역함수가 아니라 역수인. 우리가 코사인 함수가 R분의 X좌표잖아. 그런데 그거의 역수에 해당하는 X분의 R의 꼴로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코사인의 역수가 바로 시컨트. 읽을 때. 그러니까 사인도 있어. 사인도 역수는 코시컨트다 라고 읽고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다 라고 읽을 건데, 자, 어쨌든 수렴과 발산을 주어서 하라라고 했으니까 먼저 뭐해? an, 즉 일반항이 0인지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냐 아니냐 그걸 먼저 판단하기. 자, 세타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값 자체가 얼마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그렇기 때문에 시컨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역수란 말이야. 그럼 시컨트는 결국 누구보다 커져? 1보다 커져. 자, 그럼 일반항부터 구해봅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은 얘겠지. 얘가 첫째 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비는 뭐처럼 보여야 돼? 일반항 구합니다. 자, 이거는 등비 수열이야, 아니야?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앞에 봐봐. 앞에 곱해지는 숫자들 봐봐. 상수들 3, 5, 7, 3, 5, 9, 17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러지? 일반항 찾아야 돼. 등비수열처럼 보이지만 등비수열은 아니야.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멱수열은 돼, 안 돼? 멱수열이 뭔지 알지? 등차 곱하기 등비의 형태로 만들어진 수열을 우리가 멱수열이라고 하고 그거의 합을 몇 급수라고 배웠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야. 사실 앞에 있는 애들이 홀수가 곱해지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등차 수열은 아니야, 분명히. 그러면 얘네들의 일반항 찾기 위해서 규칙을 찾을 건데 3, 5, 9, 17. 자, 첫째 항이 3, 두 번째 항에서는 5, 세 번째 항에서는 9, 네 번째 항에서는 17. 뭐가 보여? 뒤에는 똑같아. 시컨트가 계속 곱하기가 가기 때문에 뒤에 자리는 얘가 맞고 앞자리 2에 n제곱 플러스 1. 자, 얘가 일반항.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이 0이냐 0이 아니냐만 판단해주면 되겠다. 여기도 n제곱 나와야 되지. 자, 시컨트 n제곱 세타. 얘는 어차피 시컨트 세타가 왜 여기가 시컨트 세타인데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무한대야. 그러지? 그 다음에 2의 n제곱 플러스 1도 무한대지?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라 자, 뭐가 돼? 어차피 극한값이 0은 아니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무한급수는 찾을 필요 없이 뭐라고 말하면 돼? 발산한다. 자, 이렇게 걸러내고 합 찾으라고. 자, 넘어갑니다. 자, 8번. 그래서 조사해보면, 이제 해보면, 이거 직접 이제 문제 적용시키면, 자, 요만큼이 지금 뭘 말해? 이 수열의 일반 항이야. 그럼 먼저 뭐부터 해?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분의 뭐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기 때문에 어디로 수렴하게 돼?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 우리가 SN 찾아서 극한값 확인하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뭐하기? 부분합 구하기.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러면 유리화. 자, 그럼 이거는 앞뒤로 다 정리되고 남는 거는 누구만 남게 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자, 아래다가 살짝 적으면 이거겠지? 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쭉 가서 n까지니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까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1과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항 남아서 얘만 남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해? 얘가 지금 뭐란 얘기야? Sn 부분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n항까지 합을 구했으면 그 n항까지 합 Sn에 대한 뭘 찾아주기? 극한값 확인하기. 그 극한값이 바로 무한급수의 값이라는 거. 자, 얘는 뭘로? 무한대로 발산. 그렇기 때문에 무한급수도 뭐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지. 자, 이렇게 조사. 자, 2번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 일반항부터 먼저 확인하게. 자, 어디가? 요 자리가 지금 뭐 누구 자리? 일반항 자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에 대해서 극한값 할 건데, 자, 이 n의 영향을 받는 데는 이 로그의 진수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면 돼? 이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의 극한값을 먼저 확인. 근데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누가? 개수의 b가 극한값이 돼서 이 극한값은 로그 1. 그러면 an의 극한값이 0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누구라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구하기. 자, 여기 미실 10 생략이 생략돼 있어. 지금이 미술 10이라는 상용 로그고 이미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의 얼마부터 2부터 n까지 쭉 정리시켜. 어차피 이거 더하기잖아. 그지? 시그마 기호니까 더하기 하겠지? 근데 미시 같으니까 결국은 다시 뭐해? 진수끼리 서로 곱셈 하겠지? 그래서 덧셈 과정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면 시에서
이상하게 써지네. n-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의 제곱. 자, 이거 하나씩 풀어서 2 곱하기 1 곱하기 1, 3 곱하기 3 해서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래서 약분 쭉 들어가면 잠깐만이 여기 왜 1이라고 적었대? 2의 제곱으로 적고, 그냥 요 과정만 안 했을 뿐이야. 이 과정을 줄여서 지금 쓴 거. 이제 헷갈리면 풀어서 쓰면 이거라는 거.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지. 역수관계. 역수, 역수, 역수. 이렇게 정리될 거야. 자, 얘가 이제 뭐가 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고, 세 번째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구해졌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뭘 구하면 된다? 극한값 찾기. 그럼 로그 n 플러스 1분의 n인데, 자, n의 영향을 받는 자리는 이 진수 자리라고 했고, 극한값이 1이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은 로그 1의 값이고, 합은 따라서 2n이야, 2n이? 면이? 그래서 얼마로? 로그 2로 수렴한다. 자, 부분합이 로그 2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아니라 무한계의 항을 더하면 결국 그 합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로그 2의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그 의미. 세아가 뭐 이상한 거 있냐? 아니야? 얘봐 뭐 잘못 적은 거 없지? 응. 자, 9번입니다. 자, 9번은 수열 AN에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러면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시오.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결국 무한급수란 얘기. 요 합에 대한 뭘 찾아?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도 숨어있는 말은 무한급수란 얘기고, 일단은 뭐가 필요해? 일반항이 필요하죠. 근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지면 우리가 일반항은 항상 어떻게? SN에서 누구 빼기? SN-n-1번째 항까지 합 빼기. 요건 설명 안 해도 되지? 넘어갈게. 자, 그러면 n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n-1 곱하기 2의 n-1제곱을 빼면 이걸 풀어서 써도 되고, 얘 풀면 누구로? 2의 n제곱으로 2의 n-1제곱으로 이렇게 묶어. 그러면 2n-n 플러스 1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항 A에는 2의 n-1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 자, 항상 따라오는 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졌을 때 첫째 항은 누구하고 같아야 된다? S1하고 서로 같다. 그러니까 첫째 항 A1은 S1과 같고 이 값은 2의 1제곱. 자, 얘는 보니까 일반항에서 구한 첫째 항과 n항까지 합해서 구한 첫째 항이 서로 어때? 같아. 그러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을 1번부터 적용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줘? 합 구할 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정리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은 지금 어디야? 이 자리가 지금 누구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누구하고 같다? sn하고 서로 같아. 숨어있는 말은. 그러면 sn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 곱하기 sn이니까 바로 정리시키면 an이 1잖아 지금. 구했으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제곱분의 sn은 n 곱하기 2의 n제곱. 자, 2의 n제곱 어차피 정리되지? 얘랑 정리될 거 아니야. 그럼 살짝 써보면 얘는 결국 n 플러스 1분의 누구하고 똑같아? 2n하고 서로 같아. 맞지? 2의 마이너스 1제곱 남잖아 분모에.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계수의 b인 2가 극한값이 되지. 근데 이제 수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시그마가 나와서 얘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 모를 때 어려웠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하고 일반항이 뒤에 왔을 때 얘가 sn이라는 걸 눈에 익혀놨기 때문에 얘만 알면 이 뒤쪽 자리는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마 금방 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우리가 뭘 찾는 거? 일반항 an 찾는 거. 그러니까 an분의 뭐 이렇게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요 기호 나타내는 기호 자체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 sn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 an만 그냥 구하는 문제였다는 거. 어려운 문제 아니고. 자, 넘어가서 자 이거 수렴과 발산을 조사할 거야. 그럼 이거 우리 다 더해야 될까? 아니지. 근데 이 문제를 구할 때 이제 우리가 뭐만 해주면 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구하는 게 아니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무한급수는 부분합을 구해가지고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번 같은 유형의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적어보면 부등식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조사할 거예요. 수렴인지 발산인지. 자, 먼저 적어봅니다. 부분합을 구하기는 하는데 얘는 첫 번째 첫째 항만 봤을 때는 1분의 1이야. 그럼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2번 항까지 합. 그러니까 SE까지 구해봐. 그럼 SE까지. 왜냐면 SN이 수렴을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걸 우리가 뭘로 보기로 했어? 그 무한급수의 값으로 결정해 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자 여기는 부분합을 이용할 건데 이렇게 보자는 거. 먼저는 2번 항까지 합을 더해.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누구보다 더 커? 2분의 1가 1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1보다는 더 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1하고 4분의 1을 더해.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누구보다 더 커?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크지?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얘네 둘이 더한 거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 더 커서 2분의 1보다 더 커. 자, 그 다음에 또 두 개 가지고 오면 두 개 아니라 4개 가져올 거야. 자, 여기까지 계산해봐. 그러면 5분의 1도 누구보다 더 커? 8분의 1보다 더 크지? 아니. 자, 그래서 8분의 4보다 크니까 얘도 2분의 1보다 더 커. 그죠? 자, 그럼 얘네들 쭉 들어가봐. 그러면 1 더하기 얘네들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의도한 게 뭐냐면 1 더하기 2분의 1에서 한번 끊고 3분의 1하고 4분의 1 한번 끊고 2분의 1의 거듭제곱이 되는 그 잔위분수 자리에서 부분 나눠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체 부분합을 구하려고.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쭉 더하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거 더했던 거 그대로 적어서 쭉 넘어가면 결국은 얘가 의도한 게 그거잖아. 만약에 이 다음 걸 더할 때는 그렇게 했겠지. 9분의 1부터 얼마까지 더해? 16분의 1까지 더할 거야. 그지? 만약에 이 다음 거 더하려고 하면 9분의 1부터 더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16분의 1까지 더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9분의 1이 16분의 1보다 더 클 거고 10분의 1도 16분의 1보다 더 클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16분의 1을 몇 개 더한 거야?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더하면 몇 개 더한 거야? 8개 더한 거지? 그럼 얘들도 결국 얘네들 합이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그럼 결국은 우변은 누구보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전부 다 누구보다는 더 커져. 2분의 1 더한 것보다는 전부 다 더 커지겠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그런 결과 아닐까? 그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은 봐봐봐. 16분의 1, 그 다음에 32분의 1. 그러면 모든 합이 전부 다 어때? 2분의 1보다 다 커져. 그럼 여기까지는 2분의 1인데 봐봐.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이 더해도 1이야. 그럼 1보다 더 커지지? 계속 숫자의 합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무한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의 값은 결국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값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뭐가 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무한급수는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지. 1부터 4분의 1까지 더하면 1이야. 근데 1부터 8분의 1까지 더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야. 근데 1부터 16분의 1까지 더하면 2야. 그러겠지. 그럼 1부터 32분의 1까지 더하면 거기다가 2분의 1이 또 더해질 거야. 그러니까 계속 숫자가 커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값이 점점 줄어들던가 값에 모여야 되는데 더해질 때마다 항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더해질 때마다 그 급수의 값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늘어나게 되지. 2분의 1씩 2분의 1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렴이 아니라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지. 처음에는 2분의 1, 그 다음에는 1, 그 다음에는 2분의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분의 5, 그 다음에 3 이렇게 계속 커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급수 자체가 발산하게 될 거고 합의 값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거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싶니다.